알바비 줄 텐데. 자, 157번 갈게요. 아, 이렇게 잘 나오는데. 참. 아, 이거. 157번 가겠습니다. 예? 155번이에요? 뭐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154번까지 했구나. 이게 하나 먹통되니까 머리가 띵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155번부터. 자, 155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합니다. 자,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통일에 대한 예세에 의존하거나 예세의 간섭을 받으며 자주적으로 자해 동그라미 하시고,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리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평해 동그라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계를 민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평 민이 되겠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선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걸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갈 것 같아요. 1972년 7.4 남북 공동 선언. 그 다음에 9월에 남북 조절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0월에 우리나라는 10월 유신이, 즉 유신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유신헌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최상위법,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해 12월에 북한에게 통보가 돼요. 이렇게 우리 유신헌법 만들었는데 너희들 또 만들 거야? 이게 만들어진 게 신사회주의헌법이에요. 핵심은 주석제가 등장하는 거죠. 주석제는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걸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유신헌법과 신사회주의헌법은 결과적으로 자기들 체제를 굳건히 하는데 그 역할을 했을 뿐이죠. 우리 자국민이라든가 북한의 어떤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활성이라든가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남과 북에서 정치 권력 강화에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선택지 답이 돼야 됩니다. 3번 오타간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강비가 아니라 가입 후에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오타입니다. 강비가 아니라 가입으로 수정 좀 해주시고요. 156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정부에서 일어난 사실은 그랬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991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식의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 정부에서 일어난 사실이 뭔가요?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남북 조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남북 조절위원회 여기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1993년 93년부터 우리가 김영삼 정부라고 하죠. 03, 93 비슷하죠? 외워졌죠? 3이니까 김영삼, 93 금융실명제. 남북 정상회담 2000년 김대중, 그리고 2007년 노무현 1차, 2차 두 번에 대한 회담이 있습니다. 북방역에 대한 중심이 적극 추진되었다. 즉 공산국가인 동유럽 국가들,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과 그 다음에 소련이 해체됐죠. 동국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라는 명칭이 바뀌었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북방외교가 실천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외교 정책은 북방외교밖에 나올 게 없고요. 통일 정책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남북 기본합의서 91년일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경제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는 것 같고요. 이 두 개 거의 대부분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잘 잡으시면 노태우 정부는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57번. 북한이 일으킨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 시험을 보는 세대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게 1976년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판문점에서 이분하고 이분이 만났죠. 예? 그래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판문점에 대한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 미루나무를 갖다 미군 애들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상대방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숨어버린 내용들이 등장했는데 가지나무를 이렇게 미루나무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나무 있었던 이걸 괘씸하게 생각했던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도끼로 미군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끼 만행 사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76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문점에 이렇게 남과 북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서 그 사건이 이렇게 갈라서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1월 20일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조, 아까 몇 년이었죠? 내래 누굴 목을 따라 하시오 했던 사람, 1968년입니다. 1968년이고요.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웅산 수지가 아니죠. 아웅산 그 독립운동가의 그 국립묘지에 참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10시에 대기하고 있는 그 시한폭탄이 설치된 곳에 폭탄이 터져서 우리 장관들과 그 다음에 기자들, 언론인들, 일부 기업인들이 죽거나 부상, 중상, 경상을 당하게 됐고요. 다행히 대통령 내부는 피해를 입지 않고 이게 아웅산 폭탄 사건, 이게 1983년 이거 84년 사건 나오면 뒤로 나올 게 항상 있어야 되겠죠. 서울 수재민이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죠. 이걸 받아주는 조건이 뭐였어요? 네,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이걸 추진하죠. 앞으로 이게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웅산 사건이 나오면 분명히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웅산 사건은 우리가 되게 국민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네. 북한 애들도 이 수재민 사건 때문에 뭐 정치적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뭐 설린 오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정치적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걸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거 하나 해주세요 했던 게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본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 이게 1987년이고요.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이라고 하는 여자 공작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자도 하나 있었거든요. 남자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은 발견되자 독국물을 먹고 본인 스스로 자결해 버렸어요. 김현이도 자결해서 이 혓바닥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깨물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발견하고 걸려서 치료하고 자갈을 물려서 우리 공항에 싣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타이밍이 좀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선거철이었거든요. 정치인들 선거철 되다 보니까 여당에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도 말썽이 되고 있는 게 그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천천히 잡아도 되는데 그냥 선거철 되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반공에 대한 부분을 내세워서 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 야당이 이런 공세를 펼쳤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이 연도 정도 우리가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했어요. 신변 보호라 했더니 이 자식이 연애를 해버렸어요. 이 자식이. 평생 보호해야 돼 지금. 평생 보호해야 돼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해서 그 대한항공 858기가 폭파돼서 많은 사람 유족이 있어요. 이 사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TV 나오면 안 되겠지. 감정 폭발하겠지. 그죠? 아니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자식은 저 애는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감정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좀 활용하는 목적으로 했지만 이게 참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됐죠. 이 사람들은 평생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고 유족들은 또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또 도대체 뭔가 그죠? 시킨 것 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될 거고 한편으로는 또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괘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인사 김의원입니다. 가을기 폭발 사건 1987년. 순서 물어본 거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58번 가죠. 남북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남과 북은 쌍방사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한 통일의 동그라미, 잠정적으로 형성하는 특수관계 동그라미, 특수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남북 기본합의서, 이것도 노태우 정부 시기예요. 91년입니다. 그 세 가지에 돌려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7.4 남북 공동 성명, 방금 했던 7.4 남북 공동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거, 그 다음에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 6.15 공동선언. 여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여기는 노태우, 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통일 문제는 거의 대부분 10년치 기출문제를 뽑으면 다 이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 이거 나왔으면 올해 이거,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이거, 이렇게 계속 이거만 물어봐요. 여기는 내용 무조건 잡아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거의 신문이 이거니까. 이게 아닌 게 다른 게 나오면 뭐죠? 이건 난이도 조절하는 거야, 이제. 이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왔다면 난이도 조절이다 보시고. 이건 우리가 그걸 별도로 공부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요거에서 빠진 부분들을 별도로 더 잡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이론적 대고 빡빡 외우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문제를 잡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 풀을까요? 옳은 거 걸러보겠습니다. 서울 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가 처음 개설되었다. 이게 합의됐던 게 1985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잖아요. 송도예요. 인천 송도, 개성, 그 다음에 해주. 이게 삼각벨트를 하고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시범 운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처음 이게 결정된 게 이제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정부 때 됐고요. 그 다음에 시범 운행된 건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시범 운행이 됐습니다. 계속 나오죠, 이 부분은. 경의선에 관련된 부분. 언제 결정됐고 언제 운행됐습니까 하는 부분 잘 잡으시고요. 남북 불가침을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9번) 기억부터 니을에 교육제도를 실시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이승만, 6년 3년 뭐 대학교까지 받는 거 미군정기, 중학교와 무시험 추천제가 처음 실시된 건 박정희 정부 1968년, 그리고 서울에서는 1969년부터 실천이 됩니다. 중학교 갈 때 무시험 추천제. 안타깝죠. 예전에 어떻게 중학교 갈 때 시험을 봤을까요? 그 다음에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 다음에 졸업정원제가 실시됐다. 전두환. 과외 전면 금지, 졸업정원제. 거기 말고 또 추가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전두환 생각나면 사회정책 중에서 여행 전면 자유화, 그 다음에 칼라TV 방송이 처음 나왔고, 칼라TV. 그 다음에 프로야구, 프로씨름이 처음으로 전두환 정부 때 1982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국풍 84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 대학가에 그 예전에 대학가요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경시대에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MBC에서도 뭐 대학가요제, 그 다음에 타 방송에서 뭐 강변가요제, 네, 강변가요제,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 또 만들, 별도의 국궁 84라는 게 또 만들었어요. 대학가 애들, 학생들 토대로 다 동원해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즉 정치로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문화축제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궁 84 같은 게 이제 이게 84라는 단어를 안 줄 거거든. 84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1984년이니까 국풍이라는 단어 줄 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두환 정부 때
대표적인 일종의 우미라 정책이다. 우리를 갖다가 바보를 만드는 정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정책을 보통 우리가 3S 정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역사가들이 3S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3X라고 얘기합니다. 3S라고 합니다. 일종의 우리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60번 가죠. 가부터 라, 문화유적이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도 한번 출제해봤어요. 공산성 송산리 고분 어디에 있나요? 공주. 양동마을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 안국리,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 익산, 전라북도 익산. 정림사지, 간북리, 왕궁리, 부소산성, 부여. 보자고요. 끝에서부터 가겠습니다. 4번 갑부터 가세요. 호암사에는 정사함의 중대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호암사 부여 부근에 있거든요. 네. 호암사에는 정사함의 중대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제 얘들이죠. 중대사를 결정할 때. 3번 다. 안승희 정착하여 보덕국을 임명됐던 게 익산이죠. 안승. 금마저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명칭이 금마저 지역 이렇게 해야죠. 금마저 지역. 2번 몽골군의 침략 때 항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되었습니다. 경주에 있었죠. 네. 1번이 답인데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김원창이 나온 공주 일어난 거 맞죠? 내무랑이 아니라 무열한계입니다. 수업시간에 계속 했던 것들이죠. 무열한계입니다. 무열한계와 내무란계 치열하게 싸우는데 김원창은 무열한계였죠. 김양상은 뭐였습니까? 왕이 됐던 내무란계였죠. 약속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의 자식들 김원창과 김권문까지 신라에 대해서 난을 일으켰던 1번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61번 161번 2번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오타부터 먼저 수정할게요. 낮은 불가가 아니라 물가가 되겠죠. 네, 답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5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상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1950년대 시행된 농지개혁으로 농지가 없던 농민이 토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농지개혁이 몇 년인가요? 반농이니까 49년, 48, 49 농지개혁 49년. 그리고 1950년에 시행되죠. 법이 만들어졌고 아쉽게 6월 25일 날 중단됐죠. 중단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구나. 수독됐습니다. 그리고 53년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1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50년에 시행된 농지개혁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들이 토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죠?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식계획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갈경자, 밭을 가는 자가 토지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60년대 임금은 낮았지만 낮은 물가 덕분에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70년대 이르러 정부는 노동상품을 철저히 보장하는 철저히 탄압입니다. 보장이 아니라 철저히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된 시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자유롭게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2번 1960년대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한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자립경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경공업 위주로 되겠죠? 맞죠? 1차, 2차는 전부 다 뭐예요?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수출하는 게? 가발, 인형, 그죠? 이런 거 있습니다. 두 번째, 근면자조 협동 구호로 된 새마을운동은 몇 년이죠? 1900? 몇 년이요? 70년 새마을운동. 세계에 뭐라고 했죠? 새마을운동
전태일 분신, 경부 고속도로 개통. 전태일 분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도시에 출발해요? 농촌에 출발해요? 네, 농촌에 출발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농촌에 출발한다는 것도 아시고, 여기서 점차 도시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70년대 일어난 거 무조건 세 가지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기본입니다. 지급번, 면방직, 설탕, 밀가루 등 이른바 300사업을 중심으로 소비재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300사업에 공짜로 받죠. 근데 1958년이 되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두세요. 유상으로 바뀌어졌다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게 됐죠. 공짜에서 단가가 없던 것들이었는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그 결과 우리 국가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0년대 접어들면서 백성들이 되게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술렁술렁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선거에 대한 부정부패가 등장하면서 이 정권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리을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을 하였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적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답이 되겠네요. 리을번이군요. 대학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며 대학 진학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한능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한능검 중에서도 혹시 우리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싶은 것들만 제가 별도로 뽑아왔고요. 특히 이제 최저형하고 그 다음에 서원 문제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혹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입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일단 선생님의 마음은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자, 163 갑니다. 가 인물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논산에 도남서원 합니다. 도남서원은 호가 사계인 김장생의 학덕을 기리기에 세워졌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김집과 제다인 송시열과 함께 배양되어 있으며 두 차례나 사획을 받은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김장생은 이항의 적통자입니까? 이의 적통자입니까? 아니, 이렇게 족보가 쭉 내려온 게 있어. 이렇게 선생님 제자 쭉 내려온 게 있다고. 이항이에요? 이예요? 오, 다 이라고 그러네. 공부 제대로 했네. 이 맞아요. 아, 이항이랄까 봐 깜짝 놀랐거든요. 실은 어쩌나 틀리면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양명학을 이용해 강화도에 학파를 형성했다는데요. 정제두 무호사의 발단에 대해 조의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김종직 이걸 사초에 실으신 분은 김일손 동호문답을 통해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율곡 2 동호문답. 여기서 뭐가 나왔죠? 개혁책이 수미법을 실시합시다. 특산물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합니다. 수미법을 해주세요. 쌀로 걷어주세요. 성악 10도를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황. 성악 10도의 군주의 수업 방법은요? 알아서 좀 더 고급스러운 고급진 영어를 쓴다면 스스로 하세요. 이렇게. 네. 뭐 그게 그건데 네. 알아서보다는 스스로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가래 집납을 저술하여 예약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가래 집납.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4페이지 갑니다. 그 오타 하나 있습니다. 연해주 지력이 아니라 지역으로 수정 좀 하세요. 연해주 지역 둘째 줄에 사료의 둘째 줄.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학술대회 안내입니다. 우리 학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재형 선생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표 주제 땡땡땡땡. 대한공보 밑줄로 씁니다. 대한공보 또한 언론활동 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한공보도 있고 플러스 권업신문도 플러스 권업신문도 하나 만들으셨고요.
그거 뭐예요? 권업회를 끌고 간 리더였다. 재정적인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 그 다음에 안중근의 하얼빈 의구와 최재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재형은 부모님께서 평양 출신이고 서민 출신이었고 부모 때 연해지로 이주했고요. 거기 가서 자수성가를 했고 최재형이 군수공장을 설립하고 러시아 정부에 군수 물자를 납품하고 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에 많은 군자금을 거의 모든 군자금을 다 헌신할 정도로 대단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숨은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한등급에도 나왔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권업회와 관련돼 있고 안중근과 관련돼 있고 안중근을 자기 집 뒤뜰에서 큰 저택이 있던 사교훈련을 시켰다는 거야. 대단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람 내용 골라보겠습니다.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 답은 1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올해 1919년에 대한국민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연해주 정부가 만들어지죠. 3.1운동 이후에. 이때 예교부 부장을 역임했어요. 예교부 부장을 역임했던 인사가 대표적인 인사가 이분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다음. 근데 이분은 그 다음 해에 20년에 죽게 됩니다. 일본 애들에게 체포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전소속 설립과 민족교육진흥, 이상설, 이동영 뭐 이런 분들이죠. 서전소속, 만주 영종에서.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이혜영 일가죠. 이혜영 일가입니다. 한인애국단 결성과 항일 의거 활동입니다. 김구 선생. 한인애국단 연도를 알 수 있겠죠. 한인애국단. 윤봉길, 이봉창 끌고 다니는 사람. 1931년 이 정도를 잡아야죠. 네. 큰일이네. 뭐 40년 얼마 남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흑수말갈족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자, 그 다음에요. 5번. 신한청년단 결성과 파리 강화에 참석. 1918년 김규식. 신한청년단의 여운형에 의해서 1918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파리 강화회는 1919년 1월 19일 날 파견됩니다. 1월 19일 날 파견됩니다. 만들어진 건 1918년 여운형이 만들었고 파리 강화회 대표로 김규식이 파견된 것은 1919년 1월 19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건 하나로 된 것은 1919년 9월. 9월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에 파견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훗날 신한청년단 김규식 같은 사람이 전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파견된 걸 한다. 네, 그래서 날짜가 맞지 않지만 교통, 뭐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상해 임시정부 파견된 걸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5. 다음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 참정 김규영이 아뢰기를 가는 우리나라의 청해 경계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로부터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10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인들이 괴롭힘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내부서에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범윤 밑줄 보시고요. 북간도입니다. 이범윤 나오면 북간도입니다.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지역 적절한 내용을 골라보겠습니다. 숙무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해 봅니다. 숙무학교를 파악해 봅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우리 한능감에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1900년대 초가 되면 하이임이 등장하죠. 네, 하이이민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용설란 작업을 하죠. 용설란. 그래들 멕시코 애들 말로는 이걸 애닉갱이라고 불러요. 네, 멕시코 말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용설란인데요. 용설란 작업을 해서 하루에 일당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는 애들인데 처음에 멕시코로 갔던 애들이 점차 미국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멕시코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쿠바도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루에 일당을 이런 식 벌어요. 하루에 이런 식 버는데 이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하루 이런 식 벌어서 모아서 이게 독립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를 건너가서 이게 숙모학교라는 걸 또 만들어요, 얘네들이. 어때요, 이분들? 대단하죠? 네. 숙모학교 설립. 네. 1번 지문은 북한도 아니고 틀린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대조선 국민군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1914년 박용만, 하와이. 네. 대조선 국민군단. 이 사람들은 사관생도를 양성하는 거죠. 사관생도를 양성해서 박용만의 생각은 무장투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같이 일했던 누구하고 반대 노선입니까? 이승만하고 반대 노선이죠. 이게 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충돌했어요. 박용만하고 이승만은 계속 미국도 출발하고 충돌하고 또 하와이 가서도 충돌하고 계속 충돌입니다. 동제사를 통한 한중 교류 작업을 교류 상황을 살펴봅니다. 동제사 1912년이고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대부분 보시면 간도 지역이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이었죠. 그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가 주로 독립운동에 펼쳐지는 장소인데요. 상하이의 최초의 독립운동 당시에 동제사입니다. 아까 기억해보세요. 언더우드 양자 갔다 온 사람 누구예요? 김규식이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같은 이름 동명 신규식이 또 있어요. 예, 규식 2가 있어요. 여기에 규식 1, 2가 다 여기에 동제사의 활동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잡으시고요. 상하이를 대표하는 게 동제사. 중강단이 북로군 정서군 개편 과정을 알아봅니다. 답은 4번인가요? 중강단이니까 북간도겠죠. 중강단이 명칭이 뭐로 바뀌나요? 북로군 정서군으로 바뀌죠. 김자진장군.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일본 유학생도 28 독립선 1번이겠죠. 1919년 28 독립선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6 가와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암태도 소작쟁이 두 번째 원산에서 소작쟁이는 23년이에요. 네, 23년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에서 일본인 간부의 조선인 노동자 부차 사건이 발생되어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본가와 일제경찰의 방해 공작으로 파업은 4개월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연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1929년. 두 개는 꼭 외워야 돼. 암태도 소작쟁이, 노동자, 원산, 29년. 옳은 거 가려고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조선농민총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농민총동맹이 주도하였습니다. 이건 1927년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농민의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맞죠? 네, 40%가 다운됐습니다. 가로 열고 40% 다운. 그 다음에 디귿 국외 노동자들의 러시아 노동자로도 지지를 받습니다. 네. 맞고요. 원산 노동자들이 지지를 보냈다는 거고요. 니을번 조선노동공제의 창립의 계기가 됐습니다. 조선노동공제 창립은 1920년에 결성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좋아하시네요, 되게.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9개석은 다 할 거야, 다 해버릴 거야, 내가. 자, 167. 꿈을 앗아가죠. 자, 16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예림서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분? 김종직. 밀양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밀양 사람. 자, 검색 결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활동했던 문신 겸 학자로 영남학파의 종조로 불리고요. 호는 전필제 밑줄.
전필제 알아두셔야 돼요. 성조의 신의를 받아 홍문관 부제약, 승정원, 도승지 2조 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세조 때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성종 때 본격 등용이 됐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시간에. 자, 그의 학종을 이은 사람으로는 정여창, 김경필, 김열손 등이 있습니다. 김종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종직 보죠. 첫 번째, 갑술왕국으로 전개에서 축출됐다는데요. 갑술왕국으로 경기갑이죠. 누가 쫓겨나죠? 동서남북 노소, 동서남북 노소, 육지선다형, 동서남북 노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남인이 몰라갑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이런 시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왜 그러세요? 남인 몰라가죠. 그 다음에 누가 집권해요? 서인하고 소론이 다시 집권하잖아요. 어우, 큰일 났어. 어느 시기예요? 갑술왕국이니까 숙종 때입니다. 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 나오잖아요. 네. 갑술왕국 다음에 꼭 하나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봐야 되는 게 순서 물어본다면 무당 데려서 이상한 짓 한 것. 무고의 옥도 잡으셔야 돼요. 무고의 옥이 경신왕국, 갑술왕국, 경기갑, 경신, 기사, 갑술왕국 뒤에 무고의 옥이 꼭 나와야 돼요. 네, 인연왕국을 갖다가 저주하는 인형을 만들어 막 바늘로 찌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고의 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경정 때 무슨 왕국이 있어요? 신임사화 또는 신임한국 이렇게 얘기해요. 신임사화 또는 신임한국. 소론들이 김창직 같은 노론들을 잡아다 족치는 거죠. 무슨 사건에 걸려 있어요? 이이명의 정유독대 사건. 기억 안 나세요? 뭐 할 수 없지 뭐. 안 나는 건. 자, 다시 갈게요. 두 번째, 반정공신의 이훈삭제를 주장하였다. 조광조.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색경박세당. 농업기술서를 저술하였습니다. 박세당이 저술하였습니다. 박세당은 인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학과의 형성을 기초로 했다. 정제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기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나갈 겁니다. 실제 문제가 나가는데 그 혹시 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